토트넘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노리고 있는 가장 주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가 9번 공격수 자리인데 토트넘이 솔랑케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이 걸려있다. 6,500만 파운드면 1,130억 정도의 금액이 솔랑케에 지금 바이아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토트넘이 9번 공격수 자리에 솔랑케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솔랑케가 어제 있었던 프리시즌 경기에서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랑케가 프리시즌 경기에 나오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 토트넘 이적이 아니라 지난주 훈련에서 솔랑케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솔랑케를 비롯한 9번 공격수 영입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골드 기자도 솔랑케가 지금 현재 토트넘이 영입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일단 솔랑케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본머스는 아스톤 빌라의 캐머런 아처를 대체자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골드 기자도 했어요. 아무래도 골드 기자가 토트넘 소식에는 신뢰도가 높은 기자다 보니까 솔랑케를 토트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솔랑케의 바이아웃이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크기 때문에 솔랑케가 영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프리시즌을 보면 손흥민의 플레이를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9번 공격수의 영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토트넘이 손흥민을 가운데 두고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는 원톱 손흥민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 원톱 손흥민을 프리시즌에 초반에 사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 시즌처럼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 위치할 때 특히나 상대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등지는 플레이에 손흥민 선수가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시즌 중반부터는 손흥민을 왼쪽에 두고 중앙에 쿨루셉스키를 배치하는 전술 변화를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가운데에 위치하니까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싸워주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가 앞쪽에서 싸워주고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 세컨볼을 받아주는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플레이가 결국에는 9번 공격수가 앞쪽에서 싸워주면 9번 공격수에게 수비수가 붙어있을 때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아니면 떨어뜨려주는 볼을 앞쪽으로 달려들면서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 위치하면 볼을 받을 때 상대 선수를 등지고 골대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야가 뒤를 향하고 있는데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측면에 있을 때 앞쪽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골대를 바라보면서 플레이하는 게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런 플레이를 어쨌든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을 가운데가 아니라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지난 시즌도 히샬리송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쓰긴 했고 그리고 심지어 9번 공격수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즌 막판에는 왼쪽으로 다시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즌도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시즌의 히샬리송이 부상이 아니라 좋은 몸 상태로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일 때 확실히 손흥민이 측면에서 뛰고 히샬리송이 가운데서 뛸 때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손흥민의 강점이 여기서 드리블 돌파를 현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덩치가 큰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9번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손흥민의 장점이죠. 간결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이 빠른 템포의 침투. 그런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버텨주니까 손흥민이 패스를 주고 본인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때 히샬리송이 버텨낸 다음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넘겨주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앞쪽으로 바라보면서 골대를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면서 플레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의 리턴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찬스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약간의 컨트롤 미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경기도 쿨루셉스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쿨루셉스키에게 이 장면에서는 패스가 넘어가는데 이때 수비수가 쿨루셉스키에게 일단 붙어요. 근데 그 순간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본인이 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에서 뛰어가는 순간 쿨루셉스키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가 아무래도 앞쪽에서 쿨루셉스키에게 부딪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죠. 이때 손흥민이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가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오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들을 보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앞쪽에 누군가가 버텨주는 선수가 있을 때 훨씬 더 본인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풀백과의 조합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팀 K리그와의 경기인데 이때 돈리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돈리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돈리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앞쪽에 공간이 발생하고 손흥민 선수는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안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기서 돌리가 패스를 받은 다음에 리턴 패스를 내주면서 이 공간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당연히 슈팅할 수 있는 최고의 각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토트넘이 지금 9번 공격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어쨌든 손흥민을 활용하는 법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공격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솔랑케가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아무래도 본머스가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는 조금 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솔랑케가 앞쪽에서 버텨주고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를 통해서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의 본머스의 스쿼드를 보면 솔랑키를 중심으로 솔랑키 밑에서 뛰는 이제 시니스테라, 세메뇨, 클루이베르트, 크리스티, 스콧, 빌링 이런 이선 자원들이 좋았던 팀이 바로 본머스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에 이라올라 감독이 본머스를 이끌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이선 자원들을 잘 살렸었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이 솔랑케였기 때문에 토트넘도 9번 공격수 자리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아니라 건강한 9번 공격수가 앞쪽에서 버텨주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솔랑케가 오프 더블 플레이를 통한 공간 침투에도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경합 능력이나 스피드도 꽤나 빠른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랑케가 9번 공격수로 기용이 됐을 때 포스테콜로 감독의 축구에서도 어느 정도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는 포로와 우도기 이 두 명의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수비를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측면 공간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측면에 넓은 공간이 발생하니까 측면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가운데 지역으로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공간도 넓고 여기서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중앙 수비수와 풀백의 거리가 더욱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때 뒤에 있었던 포로 같은 선수들이 공간으로 또 침투를 하죠. 그러면 그 순간 수비가 한 명 더 끌려 나가요. 이때 요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고 패스가 들어가는 건데 이때 솔랑케가 요런 경합 능력에 굉장히 능하기도 하고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데 아주 뛰어난 모습을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솔랑케가 직접 슈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측면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갔을 때 솔랑케가 오히려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내고 그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손흥민 같은 선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면서 여기서 오히려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선수에게 찬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솔랑케가 좋은 공간을 찾아서 빠르게 달려들어가주기 때문에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움직여주면 손흥민에게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오게 된다. 이게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니까 측면 수비수가 브레넌 존슨에게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순간 뒤쪽에 있었던 히샬리송이 측면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던 수비수가 자연스럽게 히샬리송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브레넌 존슨, 가운데서는 히샬리송을 따라서 측면 공간으로 끌려 나가는 거죠. 그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요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브레넌 존슨이 수비수 한 명을 끌어냈고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수 한 명을 또 끌어냈고 그때 가운데 공간이 발생하면 손흥민이 공간 침투, 이 공간으로 패스.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좋은 찬스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을 솔랑케도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오프 더블 플레이를 참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라인의 균형을 만들면서 공간을 손흥민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도 손흥민이 수비를 한 명 끌고 나오면 이때 솔랑케가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의 패스, 솔랑케의 마무리 혹은 손흥민이 솔랑케에게 패스 보내주고 솔랑케가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내면 그때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반대로 브레넌 존슨에게 공간이 나는 이런 장면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 솔랑케 자체가 사실은 히샬리송에게 바랬던 플레이들을
기본적으로는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9번 공격수처럼 버텨줄 수도 있고 저돌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는 플레이까지 가능한,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데 측면 플레이까지 가능한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솔랑케를 만약에 데려온다면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큰 도움이 될 거고 토트넘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손흥민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다만 이제 솔랑케가 기본적으로 바이아웃이 1,000억이 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적료가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적료만큼의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중하위권 팀에서 잘하다가 아무래도 상위권 팀으로 오면 잘 안 풀리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하위권 팀에서는 공간이 많잖아요.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상대로 경기를 하다가 토트넘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가 내려앉는 팀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과연 솔랑케가 본머스 시절만큼 활약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솔랑케 같은 유형이 토트넘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살리기 위해서도 분명히 9번 공격수의 영입은 필수기 때문에 리그 개막을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토트넘은 빠르게 9번 공격수를 영입할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선수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